2020 프로젝트 위노 로빈이 컨설팅 해드립니다.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는 세 번째 사연 네. 읽어드릴게요.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사업 내용은 커피와 함께 가능하면 한국 전통 차나 음료와 디저트를 같이 판매하고 싶고요. 한두 가지 집중한 베이커리 아이템도 같이 팔고 싶어요. 한국 전통이니 동의보감이나 대장금 같은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꿈꾸고 있고요. 여기서 제 상황이 세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제가 커피 내리는 경험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주셨는데, 바리스타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는 것 같던데 한국까지 가서 들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아카데미를 추천해 주실 건지. 셋째는 디저트나 베이킹 경험이 전무한데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제빵사분을 고용해서 그분에게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나가신다면 퀄리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권 분석이라는 것도 해외다 보니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객층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 품고 싶고, 또 노년층도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없고 궁금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렌트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혹은 프랜차이즈 비용 등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야 할지. 두 번째, 커피는 한국에서 도매로 수입을 해가는 것이 맞을까요? 세 번째, 프랜차이즈를 하기에 비용이 덜 부담되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아님 개인 커피 업체에 일일이 문의해 보는 것이 맞을까요? 네 번째, 테라로사와 같은 곳은 도매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곳에서 공급받는 게 안전할까요? 다섯 번째, 습도가 높은 나라라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맞는 걸까요? 로스팅은 배워서 여기서 직접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쪽 업계 경험이 없다 보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해외에 거주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해외 카페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커피 경험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디저트나 베이킹도 하고 싶으신데 경험이 없고.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카페를 보니까 커피와 함께 한국 전통차나 음료를 디저트랑 같이 판매를 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베이커리도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인테리어는 한국 전통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고객층은 20대에서 60대까지 좀 포괄적이신데 더 노년층도 품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그다음에 5가지 질문도 해오셨어요. 커피에 대해서 전무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그렇게 모르시면. 가정을 하고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실 거예요. 원래는 그 잘 모르는 분야여서 사연을 보내는 게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상황에 맞게 잘 쓴 말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실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용기 있게 글을 보내주셔서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꿈틀거려요. 지금 이분은 발산하세요 지금.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근데 뭐 아직 뭐 컨설팅 지금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그냥 이거 사연 보면서 처음 느꼈던 거는, 네, 이미 계획은 다 있으세요. 예. 나름 머릿속에? 계획은 다 있으신데 굳이 커피를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커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역시 커피는 꿈이잖아요. 네. 계속 이어가 나가 볼게요. 네. 우리가 그 핵심에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하죠. 회사든 어디든 간에 책으로도 있고. 블로그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로비님도 블로그 전문가이긴 하지만, 자, 이제 나도 블로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제는 뭘로 하지? 아마 여기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에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음식 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자동차 이야기도 하고 싶고, 스포츠, 뭐 커피, 취미가 되게 많으세요. 관심 있는 분야가. 근데 그거를 다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가. 잡동사니만 담겨 있고
누군가가 보지 않는 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쵸. 또 검색 엔진이 또 그런 글을 안 좋아하죠. 그런 것들. 네. 전문성이 좋아. 네, 전문성 있는 걸 좋아해요. 네. 요즘은 전문성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담아버리면 너무 분야가 다양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등비등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성공한 블로거들을 보면은 주제를 하나로만 잡아요. 뭐 자동차 전문, 아니면 뷰티 전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블로그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다 이게 해당하는 말이죠. 핵심에 집중하라는 게. 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좋은 비유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그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해주는 게 메뉴를 단일화시키는 걸 많이 하세요. 예. 맞아. 그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무슨 전문점이라고 해놓고 족발 전문점이라고 해놓고 뭐 족발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그러니까 전문점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블루바틀 되게 그 좋아하는 브랜드 블루바틀 거기도 메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로.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개 있긴 하는데 그게 다 에스프레소 브루잉을 기준으로 나오는 파생되는 그 메뉴들이라서. 예. 어쨌든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적어요, 메뉴가. 네, 맞아요. 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전통차랑 디저트를 한국 인테리어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또 베이커리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한국 전통이 컨셉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근데 그 베이커리 때문에 그 컨셉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죠? 왔을 때 짬뽕이 되는 거죠. 예. 응?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응?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융합해서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령대는 또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포용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20대와 60대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인테리어나 음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30대를 위한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매장 안에 30대가 아니라 60대 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30대들이 올까요? 안 들어와요. 60대를 위한 60대 분들이 많은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60대를 위한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20대들이 많아. 그럼 60대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연령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나이대에 자주 가는 카페나 그런 곳들을 가시는지 고민해 보시면 돼요. 반드시 좁혀야 됩니다. 이 타겟을 좁혀야 되고요. 좁히면 좁힐수록 좋아요. 그리고 좁히면 그 양 옆에 확장 고객층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제가 20대 후반을 타겟으로 한 20대 후반의 젊은 전문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카페를 차렸어요. 그러면 내가 30대와 20대 초반은 포기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20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들을 동경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아래로는 내가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약간 어린 대학생 집단들이나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하셨거나 주부이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다시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히면 그 양쪽에 있는 연령대 분들이 아니면은 그 직업군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확장이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확장 고객층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로비님? 네. 로비님을 이해시키는 거 아닌데 로비님이 이해가 돼야 옆에 분들도 그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까봐. 그냥 제가 하나 또 TMI 하자면은 그냥 29세 여성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분이 가족을 데리고 그 카페를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좁힌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인테리어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진짜 한옥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안에 뭐 겉에까지는 못 바꾸더라도 안의 모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방문하는 연령층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신발 벗고 구들장 위에 올라가서 뭐 상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연령대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해외 쪽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쪽이라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외국 분들 양반다리 앉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협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이 그 신발 벗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찻집 형태의 인테리어는 어렵지 않을까. 네. 현지화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테리어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문한 연령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령대는 좁히셔야 되고요. 20대 좁혔다고 해서 20대에서 40대 이거 안 됩니다. 네. 20대에서 30대 안 됩니다. 20대와 30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더 좁히셔야 돼요. 최소 그냥 20대 아니면 30대 아니면 25살에서 30살 아니면 더 좁히셔서 30대 초반의 여성 그 중에서도 주부냐 뭐 직장인이냐 네. 네, 이 정도까지 아니면 남자로 할 거냐 이 정도까지 줄이셔야 돼요. 네, 그 코어 타겟을 핵심 타겟을 누구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 같은 게. 네. 만약에 뭐 40대, 50대, 40대까지 아니라 50대, 60대를 타시려면 음료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그죠? 진한 커피보다는 뭐 조금 연하게 해야 되고. 이게 해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고객층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뭐 쌍화차를 해라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카페의 위치도 달라져야 되고 인테리어나 음료 종류도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설정해야 되냐? 만약에 마음에 드는 매장이 이미 있다면 그 매장의 상권에 따라서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타겟을 마음속에 먼저 설정을 했다면 그 타겟들이 많이 찾는 상권에 있는 매장을 찾아야 돼요. 그죠? 네. 다음에 이제 커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커피.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렌트 비용, 인테리어 비용, 프랜차이즈 비용 이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세 개가 다 다른 개념이라서 이거를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렌트 비용은 매장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매장 임대료는 상권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적정 임대료를 물어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 임대료는 그 주위의 매장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 후에 그 임대료를 며칠 만에 뽑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매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된데 여기는 몇 테이블 정도가 들어갈 거고 옆에 매장을 보니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방문하더라. 그러면은 내 매장에도 그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테이블에 뭐 4명 뭐 그 동시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 12명 정도다. 10명 정도다. 근데 하루에 몇 명이 한 50명 정도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순환 그게 나오잖아요. 몇 회전 될 건지 곱하기 음료값을 곱하면 하루 매출이 나오거든요. 최대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 하루 매출 곱하기 3일을 해서 3은 이제 3일이고요. 하루 매출 곱하기 3일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적정 임대료예요. 아니 꽤 괜찮은 임대료예요, 요즘은. 네. 그리고 7 정도가 나오면 7 정도 곱하기 7을 해서 임대료가 나오면 거기는 그냥 보통 아주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상권. 그리고 7일 이상 나오면 그 이상의 상권은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아마 프랜차이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미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인테리어에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죠.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커피는 한국에서 도매로 수입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품질면에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커피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커피 품질은 신선도에 비례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한국 커피 되게 잘 먹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네. 잘 먹지만 이게 이제 배를 타는 순간 신선도가 떨어지고 한국용은 비싸니까 안 되고 가져가는 순간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근데 커피가 너무 부족해 갑자기. 그럼 당장 한국에서 커피를 공수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곳에서 커피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창고에 짱박아둔 오래된 원두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커피 맛은 확 바뀔 거고 손님은 바로 알아채거든요. 그럼 손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컬 지역에 있는 로스터리 카페에서 내가 커피를 맛보고 여기 괜찮네 해서 계약을 맺는 게 제일 좋고요. 직접 볶는 네.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경험과 공부가 꽤 많이 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 코로나19로 여기 한국에서 또 가져가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로컬 샵에서 여기 커피 괜찮아.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커피숍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커피를 공급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커리도 내가 직접 베이킹을 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배워야 되고 맛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맛있다고 생각을 해도 뭐 난 유기농만 쓸 거야. 뭐 이런 거 첨가제 안 썼어. 그러면 고객들이 맛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베이킹 하지 마시고 또 아니면은 그 베이킹 하시는 분 모셔오지 마시고 그 주위에 그 납품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맛있는 빵 또 그 매장의 분위기 인테리어 이런 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거 특히 커피나 음료랑 같이 먹었을 때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겠죠. 마리아주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그 마리아주가 굉장히 좋은 거를 찾아서 직접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은 비싸더라도 그래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신경이 좀 덜 쓰게 돼요. 세 번째 질문은 프랜차이즈 과연 괜찮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이게 국내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게 해외 프랜차이즈를 줄지 안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사가 없거나 하면은 안 내줄 것 같거든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형태로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현지 프랜차이즈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보다는 가능하면 개인 형태로.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인테리어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빵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그죠? 음료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네, 해야 됩니다. 비용도 높고. 네. 대신에 뭐 신경 쓸 거리는 좀 적긴 하죠. 뭐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테라로사의 도매. 이거는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이랑 같아요. 한국에서 도매로 수입하는 거라. 로컬 샵에서 공급받는 형태로 추천을 해드려요. 저희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도 똑같죠. 습도가 높은 나라라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맞을까요? 로스팅은 여기서 배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로스팅은 배워서 직접 해야 할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시작하든 하지 마세요. 이거 일단 운영하시면서 이게 원두를 납품받아서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로스팅 배우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뭐 적게는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도 걸리고 하다 보면은 또 로스팅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또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또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보다는 전문 로컬 샵에서 먼저 받으시고 나는 이런 커피를 좀 추구하고 싶어. 그렇죠. 그럴 때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래도 사람들 노멀하게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커피 맛을 내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좀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분의 컨설턴트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분은 이제 자신의 본업을 자신의 업에 카페를 접목시키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커피가 너무 좋아서 이미 커피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이고 근데 작게나마 자기의 업무 공간 옆에 카페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카페를 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네. 공통점은 뭔가 카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연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세 분께 다 공통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카페를 다녀보고 커피를 마셔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머릿속에 도대체 커피는 어떻게 뭐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카페를 많이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분은 자신의 업의 카페를 접목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으로 하고 있는 카페를 다녀보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은 아까 제가 뭐 무인 카페 말씀드렸는데 그 무인 카페 한번 많으니까 직접 가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분은 커피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진짜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 카페도 많이 다녀보셔야 되고 커피도 많이 드셔보셔야 되고, 그래서 커피에 대한 견문을 조금 더 많이 넓히신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 100군데 이상은 다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 내용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후 상황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조금이나마 출발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도움을 좀 드린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로빈님이 저죠. 이것도 소재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민호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맞아, 그랬던 게 꽤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픈 컨설팅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모아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컨설팅은 여기까지고요. 민호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오늘 창업 컨설팅 그리고 뭐 커피 카페 컨설팅 신청하신 분들한테 뭐 좀 이런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커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